저는 오늘 현장에 좀 나와 있는데요. 현장 얘기하기 전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퀸디카 브랜드 한번 홍보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퀸디카는 나에게 딱 맞는 옷을 만든다, 그리고 나를 표현한다를 기반으로 퀸과 인디카를 합성어처럼 만들어져서 나온 제품입니다. 실제로 아진 코퍼레이션에서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을 거고, 아진 웍스라는 곳에서 저희가 제조 OEM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와 기획자분들이 좀 많은 시간을 노력한 끝에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상품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작하고 개발했습니다. 6월 13일부터 자사몰에서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사이트나 퀸디카 오피셜 채널 통해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와 있어서 지금 이 유튜브를 찍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UTA 서울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설명드리고, 아진 코퍼레이션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왔을 때 어떤 점을 조금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정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UTA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고 러브콜을 많이 했었던 브랜드예요. UTA 서울은 빈티지라든지 밀리터리라든지 좀 오래된 원단이나 옷을 다시 리워크하는 작업들을 통해 옷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숨을 불어 넣어주는 브랜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직접 다 제작하고 손수 만드시는데 디자인이 똑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조보다는 약간 디자인, 작가 라인의 옷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옷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다시 재해석하여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데 무리함이 없을 수 있게 하는 멋스러운 옷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 출신이셔서 작가의 관점이라든지 플로우가 따로 있으세요. 그 플로우에 맞게 매장을 고집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향이 나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지금 현장에 나와 있냐면, UTA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영하고 기획하고 같이 함께하는 동반자의 위치에 있어요. 통사라 그래서 뭐 여기 들어가 그러면 수수료 몇 퍼센트에 들어가게 해줄게 하면서 땅을 내주는 게 아니라, 동반자의 입장으로서 이 브랜드 입장에서 타겟도 봐야 되고요, 상품도 팔아봐야 되고, 어떤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지, 어떤 단가로 어떤 상권에서 먹힐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자세히 알고 움직여야지 실질로 브랜드가 성장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효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UTA 서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희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오퍼레이션을 좀 체크하고 매뉴얼을 잡아드리는 작업들을 하면서 같이 타겟팅을 잡으면서 가는 작업들을 해요. 오프라인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몫이거나 아니면은 고객님들한테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가격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몫을 잘 골라야 되는 게 또 저희 유통사로서의 숙명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타겟팅을 보고 시도해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실제로 매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초점을 좀 매장 쪽으로 맞춰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들 이제 매장 매뉴얼을 만드시거나 오퍼레이션을 정할 때 인건비적인 부분으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일단 8시간 근무, 9시간 근무가 투영되어 있고, 9시간 근무 4시간이 넘어갔을 때 30분의 휴게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서 노동법상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총 근무 시간은 9시간인데 실 근무 시간이 8시간이 되고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넣어주는 것들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고, 뭐 10시 반부터 주말에는 20시 반, 뭐 10시 반부터 주중에 20시 정도로 해서 한 명 정도의 인건비를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측정하는데요. 휴게 시간이라든지 응대, 재고, 체크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실 한 명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들 2명 정도 쓰시고 있고, 뭐 매출액이 조금 괜찮다 그러면 3명까지도 쓰시죠.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효율성 있게 쓰시는 방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될 수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한 15%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순수익이나 영업이익률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표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인건비가 20%가 넘어요 라고 했고, 인건비를 많이 쓰지 않는데 20% 정도다 라고 하면은 오프라인으로 구성하는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오프라인 구성을 좀 자사몰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우리 상품들은 매출이 한 얼마 나올 것 같은데 부터 생각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에 대한 평균 단가와 객단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품에 대한 평균 단가는 실제로 여름이랑 겨울이 조금 다를 거고요. 결국엔 그게 한 명이 구매해가는 수량, 객단가에 부합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평균 구매 개수랑 객단가 그리고 평균 단가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문제인데요. 전체 상품을 두고서 평균 단가를 구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고가에서부터 이너웨어까지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구하기가 어렵고요. 중간에 분포되어 있는 에버리지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갖고서 평균값을 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객단가는 어떻게 측정해요? 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의 평균 단가로 조정하는 게 좋고요. 내가 몇 번 시도해보고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브랜드들은 객단가에 대해 포지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거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안 모셔놨다면 항상 조금 구매 영수증을 통해서 한 명이 얼마 정도 구매하시는지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느 상권에 들어갔는데 몇 명 정도 들어오셨고 그 고객님들이 얼마 정도 사가셨어. 그러면 한 명이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객단가라고 합니다. 객단가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 몇 명까지 들어왔을 때는 하루에 얼마가 나올 거고, 최소 몇 명까지 들어왔을 때는 얼마가 나올 건지를 구하고, 거기에 중간점을 지정하고 일수를 곱하면 기대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거기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한 10에서 12% 정도의 인건비를 사용한다고 보시고 인건비를 측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인건비라는 건 사람에 대한 비용이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측정이 되지는 않아요. 평균값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난 역행하고 무조건 최저만 줄 거야 하면은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누군가를 구해야 되는지 잘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구인 사이트라든지 주변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구했으면 좋겠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 사실 백화점 체계가 있다 보니까 백화점 매니저 분들 통해서 조금 알바를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백화점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력이 되시는 분들 통해서 조금 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추산을 했어요. 팝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할 게 뭐냐면 집기 비용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서 우리가 한 10바퀴 돌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팝업 지키는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작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3에서 4회 정도 분량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은 구간을 돌리다 보면은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보관해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처음 만들 때는 내가 3에서 4회 정도 자산으로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금액 안에서 운영하시고, 거기에다가 10%를 조금 더 얹으셔서 예비비를 만들어서 수정하거나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렌트를 하실 때에는 자신의 회사의 무드에 맞게 렌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제작 비용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랑 제작은 잘 진단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장 운영적인 측면인데요. 사람을 쓰는 게 가장 힘듭니다. 내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굴리기 쉽지 않은데 내가 지금 당장에 저 파트타이머들을 어떻게 굴릴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잘해주냐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을 건데 직급을 차등 쪽으로 분배하지 않아서 두 분이서 싸우거나 누군가를 따돌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놔야 되고, 매니저 직급을 꼭 둬서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일임해 놓는 게 훨씬 더 운영하는 데는 좋습니다. 매니저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시급이 들어가는지만 매장의 효율성 있게 굴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통해서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들 이 비용을 조금 생각 안 하세요. 저도 계속 놓치는 분들인데 VP를 만들거나 POP를 만들고 스탠드를 만드는 부자재들인데요. 이게 백화점에서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기본 포맷은 많이들 만들어주시고 그 기본 집기는 많이 만들어주시는데 브랜드사에서 직접적으로 갖고 계신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깔끔한 집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